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세차차 윤종환입니다. 오늘은 중고차 사러 가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탑 10을 알려드릴게요. 물론 이건 제가 중고차 딜러로 6년 동안 일해오면서 느낀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마음에 들고 어느 정도 공감이 되신 내용이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중고차를 사러 가면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첫 번째, 금매에 눈 돌아가지 말자. 인터넷에서 시세보다 약간 저렴한 차량을 보신 적이 한 번쯤은 꼭 있으실 텐데요. 중고차 딜러에게 전화를 해보니까 다른 분들도 사러 온다고 약속을 했다고 사람의 애간정을 약간 녹이는 이런 경우가 간혹가다 있는데, 마치 홈쇼핑에서 매진임박이라는 글을 뜨는 순간 전화기를 드는 내 모습과도 같은 부분이죠. 금매를 살 수 있다면 당연히 너무나도 좋은 거죠. 좋은 차량을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금매라고 해서 너무나도 급하게 진행하려고 한다면 허위매물 같은 늪에도 빠질 수 있고, 안 좋은 차량을 구입해서 실수를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금매일수록 조금 천천히 조바심 내지 마시고요. 그 금매 매물을 못 사도 어차피 금매는 또 나올 수 있어요. 두 번째, 중고차를 볼 때 보험 이력만으로 사고차와 무사고차를 구분하지 말자. 중고차 성능 기록부는 굉장히 높은 신뢰성을 띠고 있는 서류입니다. 중고차 딜러분들도 성능 기록부를 보고 판매도 하시고, 그리고 본인들의 차량을 구입도 하세요. 하지만 이 성능 기록부에는 앞뒤 범퍼와 사이드 미러, 그 다음에 휠, 전조등, 유리 등등 이런 부분은 아예 체크칸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싸제, 튜닝으로도 교체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내가 수입차를 타는데 헤드램프가 누가 발로 차서 깨졌어요. 그냥 보험 처리를 했는데 헤드램프 비용만 한 300만원 나온다고 하고, 이 수리하는 동안에 내가 렌트카를 타게 되겠죠. 단순히 보험 이력으로만 본다면 사고 차량으로 구분이 돼야 될까요?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보험 이력만으로 사고차와 무사고 차량을 구분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세 번째, 내가 사려고 하는 차의 옆을 보지 말자. 견물생심이라는 말처럼 아반떼 사러 갔다가 그랜저 타고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반떼에서 조금만 보태면 옆에 있는 쏘나타, 조금만 보태면 그 옆에 있는 그랜저가 보이네, 이왕 사는 거 풀옵션 그랜저가 좋지 않을까 라는 심리로 중고차를 경제적으로 무리해서 구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중고차 매장 방문하기 전에 집에서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그 차량이 본인에게 가장 맞는 차량의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원래의 차량을 구입하는 게 굉장히 스마트한 구매 방법이세요. 옆에 있는 좋은 차량은 앞으로 돈을 더 많이 벌면 그때 사두는 걸로 남겨두자고요. 네 번째, 마음에 드는 차량 앞에서 흥분하지 말자. 내가 원하는 차, 중고차를 보면 약간의 흥분과 들떠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정말 위험한 순간입니다. 차량의 상태를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갑자기 관대한 폭력으로 나는 관대하다,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 내가 이거 타고 다녀도 이 정도는 돼 라면서 현실성 본인 체면을 혼자 거시는 거예요. 시동도 안 걸어보고 외관 딱 보고 이걸로 할게요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이렇게 중고차를 구입을 하시게 되면 며칠 뒤에 이 후회가 막 밀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들떠있는 마음 조금은 진정하시고 차량을 꼼꼼하게 최대한 오랫동안 천천히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혹시나 중고차를 천천히 오래 살펴본다고 해서 눈치를 주는 딜러가 있다면 그 딜러는 밉고거. 다섯 번째입니다. 타이어감 무시하지 말자. 연식이 좋거나 주행거리가 짧은 차량이라면 당연히 타이어도 좋다 라는 이상한 심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그건 절대 아닙니다. 타이어는 인터넷에서 보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듯이 꼭 체크해 보시는 게 좋고요. 제일 보편화된 17인치 새 타이어를 교체한다면 대당 한 14만원 정도에 교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4짝이라면 약 56만원 정도 목돈이 나가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타고 다니는 차는 항상 좋은 중고 타이어를 항상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골라서 중고 타이어를 제가 교체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17인치 같은 경우는 한 4만원에서 5만원 정도면 교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고 타이어를 볼 수 있는 좋은 눈만 가지고 계신다면 싸고 좋은 중고 타이어를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섯 번째, 자동차를 허세 부리려고 사지 말자.
자동차는 단순히 이동수단일 뿐입니다. 본인의 경제적인 상황에 맞춰서 차량을 사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 우리는 호칭을 내려주죠. 뭐요? 카포 소리가 듣기 싫다면 나의 경제력에 맞게 적당한 차량을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카포분들이 나쁜 중고차 딜러분을 만나면 덤탱이 쓰기가 딱 좋아요. 7번째입니다. 중고차를 사서 새 차 만들려고 하지 말자. 흔히들 말하는 신차급 차들은 제외해야 하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이 새 차를 사서 타다가 판매를 한 게 중고차죠. 그렇기 때문에 외관과 실내 그리고 소모품 등등등 주행을 했기 때문에 새차처럼 좋은 차량은 현실상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간혹 중고차를 구입하자마자 차 가격의 몇 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량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대부분 얼마 안 돼서 차 가격과 정비 금액을 생각하면서 억지로 타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 중고차를 새 차로 만들기에는 차 가격의 몇 배 혹은 현실적으로 새 차처럼 만들 수 없구나 라는 현타가 오는 경우가 한 번쯤은 꼭 있습니다. 중고차는 그냥 중고차예요. 당시의 차량의 연식과 주행거리를 고려해서 정비가 필요한 부분만 정비를 받으시고 앞으로는 천천히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으시면서 정비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8번째. 보험은 중고차 딜러에게 들지 말자. 중고차를 사러 가면 보통 딜러분이 얘기하시는 출고보험이라고 하죠. 일주일짜리 책임보험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가입을 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1년짜리의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보험 다이렉트를 이용하시는 게 가장 저렴하십니다. 딜러분 보험 알아서 가입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순간 딜러분은 뒤로 돌면서 미소를 씩 웃으실 거예요. 중고차 딜러분에게 자동차 1년짜리 보험과 다이렉트 1년짜리 보험 비용을 보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략 20만원에서 40만원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그 돈 아껴서 나의 새로운 중고차에게 좋은 엔진을 넣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소중한 나의 비용 우리 놓치지 말자고요. 9번째, 계약서 등등 서류 작성할 때 모르는 부분에서 자동 대답하지 말자. 중고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전문 용어도 나오고 평소에는 모르는 방식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대부분이 잘 몰라도 네네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동 대답을 하신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몇백만원 혹은 또 몇천만원짜리 중고차를 사는 이 중요한 순간인 만큼 이해가 안 되거나 모르는 단어가 있다면 중고차 딜러분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때 중고차 딜러분이 아까 설명해 드렸잖아요. 또 물어봐요. 말씀드렸잖아요. 라는 뉘앙스를 숨긴다. 그럼 믿고 가. 10번째입니다. 중고차 딜러와의 약속은 말로만 듣고 흘리지 마라. 중고차 딜러분들이 차량을 판매할 때 이건 서비스를 해드릴게요, 이건 서비스를 해드릴게요 라는 말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말뿐만이잖아요. 어떠한 증거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딜러분이 내가 언제 그랬어요? 내가요? 저 그런 적 없습니다. 얼탱이 없는 얼굴로 반문하게 된다면 당황하게 되는 건 오히려 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딜러가 구두로 약속한 부분을 꼭 계약서에 명시 후 돈을 지불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계약서 쓰기 이전과 이후에 약속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달라진다. 너도 믿고 가. 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은 제가 중고차 딜러를 6년 동안 일해오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좋은 중고차를 구입하셔서 부디 스트레스 받지 않고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사람과 행복하게 가세요. 우리 동네 차차차.